북48 아마르티아 센의 빈곤과 기근. 기근에 관한 의미 있는 사례, 연구이자 중요한 이론. 아마르티아 쿠마센. 현대 인도의 경제학자로 후생경제학의 대가이자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인도의 현실을 바탕으로 빈곤과 불평등, 기아 문제, 인간 복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경제학자의 양심, 경제학계의 마더 테레사로 불린다.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과 미국 인문학 훈장을 비롯해 여러 국가로부터 다양한 훈장을 받았다. 경제학자 대다수는 생활과 생계 수단에 영향을 주는 분야를 연구하지만 아마르티아 센은 다르다. 그의 연구 분야는 기근, 빈곤, 식량 공급이다. 1943년 벵골의 대기근을 직접 목격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1970년대까지도 사람들은 기근이 멜서스의 이론대로 식량 생산에 비해 너무 많은 인구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식량 공급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하리란 예측도 있었다. 센은 이러한 예측에 의혹을 품었다. 그리고 연구 끝에 식량 접근성이 소득, 정치, 식량 공급 간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기근은 단순히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깨질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에 도달하게 되었다. 1981년에 출간된 센의 빈곤과 기근, 파버티 언드 패먼즈는 바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담은 것이다. 벵골의 대기근이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센은 기근이 식량 생산 부족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낮은 임금과 도시 지역의 곡물 가격 상승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센의 이론은 기근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책 입안자와 국제기구가 식량 생산보다 식량 안보라는 거시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기근과 식량 공급. 센에 따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식량 공급이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식량 공급이 감소하지도 않았는데 참혹한 기근이 발생했다. 센은 인구 대비 식량 비율이라는 척도가 수세기에 걸친 착각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보다 식량 공급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식량 공급을 논의할 때 초점은 농축수산물 분야다. 반면 기아를 논할 때는 개인이나 집단의 농축수산물 관계를 포함한 식량 소유권이 초점이 된다. 센이 고안한 수급관계 엔타이털먼트 릴레이션즈는 사회적 법적 규칙에 따라 개인에게 특정 자원을 소유하거나 교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세상엔 수많은 식량이 있지만 개인이 그러한 식량을 입수하지 못할 이유 역시 무수히 많다. 임금이 갑자기 하락하고 기본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 시장에 식료품 유통이 잘 되어도 배고픔을 겪을 수 있다. 가뭄이나 홍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농업 노동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소유한 농지는 없어도 자신이 경작한 농작물을 가져갈 수 있는 소작농이나 소농민은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용사는 손님이 갑자기 줄어들면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식량 공급이 줄지 않아도 배고플 수 있다. 재화공 역시 손님이 줄어들거나 가죽 공급이 끊어지면 굶주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기아는 식량 공급이 아니라 식량 수급에 실패했을 때의 현상이다. 1943년 벵골 대기근. 1943년에 벵골 지방을 강타한 대기근은 정부 조사 결과 사망자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시 벵골은 영국령 인도 영토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 사망자가 최소한 2배는 되리라 생각했다. 공식 보고서에 의하면 기근은 사이클론, 폭풍의 일, 곰팡이 포자 감염 등으로 평소를 밑도는 수확량 때문에 발생했다. 기존에는 버마산 쌀을 수입해 식량 부족분을 메웠으나 일본의 버마 점령으로 쌀 공급이 끊긴 탓도 있었다. 당시 캘커타 지금의 콜카타는 벵골의 중심 도시로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외딴 지역과는 상황이 달랐다. 콜카타의 상공회 이소는 정부와 협력해 모든 공장 근로자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는 계획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 식량 생산이 꾸준히 유지되었다. 정부 직원과 철도 및 항만 근로자 역시 식량 공급을 보장받았다. 게다가 무상 식량 배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수천 명의 농촌 인구가 캘커타까지 걸어서 왔다. 그럼에도 캘커타 거리에서 극빈자 시신이 흔하게 보였다. 풍작 덕분에 기근은 끝났지만 수십만 명이 기아와 기근이 유발한 질병으로 이미 목숨을 잃고 난 뒤였다. 센은 1943년 벵골 대기근이 식량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공식 원인을 반박한다.
오히려 이때 식량 공급량은 현지 피축량과 수입산 밀과 쌀의 물량을 감안할 때 기근이 일어나지 않은 1941년보다 13%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세는 1939에서 1943년까지 각 해의 임금 비교 지표와 식량 가격표를 제시한다. 지표에 따르면 이 기간의 평균 임금은 소폭 인상되었다. 같은 시기 곡물 가격은 4배 정도 증가했다. 정부 직원과 공장 근로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식량 보급으로 말미암아 식량 가격이 나머지 인구 집단이 감당하기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우유, 수산물, 미용 서비스 등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 생산자는 수요 급감을 겪었다. 이들은 농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기본 식료품을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 때문에 훗날 곡물 수확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이 밝혀진 1943년 수많은 사람이 식량 부족으로 죽은 것이다. 세는 이를 두고 공공지출 확대에서 비롯된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만들어낸 호황기 기근이라고 말한다. 영국의 인도 내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던 애국주의 진영은 그 부당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국 정부는 선적 방식을 바꾸어서라도 식량 수입을 늘리는 비상조치를 시행하자는 인도 총독의 적절한 조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세는 사실 총독이 이용 가능한 식량 공급량은 제대로 추산했지만 기근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74년 방글라데시 기근. 이로부터 약 30년 후 홍수로 인해 인도와 방글라데시 유역의 브라마푸트라 강이 범람했다.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민간 단체와 정부 기관이 곳곳에 식량 배급소인 랑가르카나를 세워 방글라데시 인구의 6%에 달하는 400여만 명에게 식료품 및 구호품을 지급했다. 범람한 강물이 잦아들고 쌀 가격이 하락할 때쯤 랑가르카나도 철수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기아 사망자 수를 2만 6천 명으로 집계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능력껏 구호품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가 비축해둔 식량을 좀 더 잘 활용했더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 안보와 관련해 아슬아슬한 처지였다. 쿠바와의 무역을 고집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 원조를 받지 못했다. 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미국의 곡물 회사와 체결한 2건의 대규모 수입 계약도 무산되었다. 미국의 식량 원조가 재개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망자가 생긴 뒤였다. 세는 방글라데시 역시 기근이 난 1974년 기존보다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개발경제학에서 말하는 식량 가용량 감소 FAD 기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강물 범람 전에도 수요와 화폐 공급 같은 것이 경제 요인 때문에 쌀 가격이 급등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식량 수급률이 랑프로와 실레트에서 58%, 미멘싱에서 70% 하락했으며 이처럼 확보할 수 있는 쌀이 줄어듦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아와 죽음으로 바짝 내몰렸다. 방글라데시 기근 역시도 노동 수요나 노동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특정 집단이 기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세는 빈곤 관련 통계를 볼 때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빈곤층을 획일적인 집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 빈곤선 아래로 사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극심한 빈곤에 해당하는 즉 열량 섭취, 권장량의 80%를 충족 못하는 정도의 소득을 버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급증했다. 시장과 민주주의의 기근 방지 기능. 특정 지역의 거주민이 굶주리기는커녕 쓸 돈이 있다면 시장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식량을 그들에게 판매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시장 논리에 따르면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다. 지금은 기이한 조치로 보이지만 19세기 영국령,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시장 논리에 맡겨두면 기근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이 굳건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원조한 관료들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1865에서 1866년에 오리사 기근 당시에 행정당국은 민간 거래가 식량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는 식으로 개입했는데도 기근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놀랍게 받아들였다. 구매자가 없어 돈을 벌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하면 상인이 굳이 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려 들지 않을 텐데 말이다. 세는 소득이나 구매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수급에 대한 심층 탐구라고 말한다. 특정 노동자나 지역의 구매력이 여러 이유로 갑자기 고갈되는 사례를 보면 기근 가능성이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뒤이은 베스트셀러 자유로서의 발전 1999에서 센이 주장하듯이 민주주의는 실용적인 기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기근이 일어나면 선거에 패배할 위험이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 먼저 국민이 생필품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줄기차게 요구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반면 독재 국가에서는 이념이나 행정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우선한다. 이는 영국령 인도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인도 총독부는 뱅골의 기금보다 전략적 긴급 과제가 중요했기에 선적 패턴까지 바꾸면서 쌀 수입량을 늘리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령 인도가 1947년에 독립을 쟁취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이후로 인도 아대륙은 기근을 겪지 않았다. 센에 따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근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언론의 자유다. 자유가 없으면 언론이 실상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기 어렵다. 국제망신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기근을 은폐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기근이라는 단어만 입에 올려도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다. 센은 식량 안보를 시장이나 국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만이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정부가 군사적 전략적 목표보다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기근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에티오피아는 민주화 이후에도 기근으로 타격을 받았다. 다만 센의 말대로 기근이 생길 위험이 줄어든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 식량 부족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센의 접근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때로 가뭄이나 홍수, 정치위기나 전쟁 등의 이유로 기근이 발생하기도 한다. 게다가 빈곤과 기근 출간 이후로 분쟁이 기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잦다. 기후변화로 원래 살던 땅을 떠나 난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개혁이 가장 근본적인 기근 및 빈곤 퇴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본 접근성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비판이 따르든 센의 연구 덕에 기근은 연구 분야의 하나로 성장했다. 개발 경제학 역시 상당 부분 센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식량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식량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센의 주장은 이제 영양 결핍과도 이어진다. 세계 기아 교육 서비스 월드 헝거 에저케이션 서버스에 따르면 1990에서 2014년간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이 42% 감소했다고 한다. 실제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농민들은 기계화와 수확량 증산 기술에 힘입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의 절반밖에 해결할 수 없다. 정책이 형편없거나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도 식량 확보 및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어쨌든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는 결핍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다. 이상으로 북48 아마르티아 센의 빈곤과 기근이었습니다.